예. 다음은 대구 광역시 한의사회 정책위원장으로 계신 이승열 위원장님께서 대구시를 한의학의 메카로 만들자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박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발제자 한 사람으로 정해져가지고 사실 원고를 제출했는데, 새 발제자분의 원고를 사전에 보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각자 원고가 이렇게 세 취합됐는데, 이 취합된 원고를 제가 한번 그 전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정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한의학계 전체 전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전 방향성을 정해 주셨고, 거기에서 또 대구 지역에 할 부분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시 이 한방의료인 한의사 입장에서 대구시를 한의학 메카로 만들려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국소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된 것 같고요. 그 뒤에 시전이 양명시 보전의 이사님께서는 현재 약대골목의 상황과 앞으로 또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발제 의견이 하나의 일련의 인간선상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 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축소해서 말씀드리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대구의 한의학 산업 부흥을 위한 지역 한의사의 관점과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한의학 산업 부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에서 한의학 산업 부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의 주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한의학 산업 부흥을 보는 우리 한의사로서의 관점과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지역에서 다른 한방의학 인력들이 서로 어떻게 힘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대구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섬유라든지 농금, 성문시장 이런 것과 함께 이 대구 양명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양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차별화되는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상경적인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가 지금 많이 실합되어 있는데, 선멸이라든지 문금, 선물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걱정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대구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대구가 특화된 하나의 도시로서 국민들을 인식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심 산업 분야 하나인 한약재 물류유통 산업 분야, 대구 양명시 기능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방안,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이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특화된 한약 산업이나 한약 의료 공급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봐서 대구를 가장 미래지향적인 한약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설론적인 질문을 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양민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시 부분은 다음에 발제자이신 신전희 이사님께서 약점 골목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양민시가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온보이 지신이라고 과거의 어떤 장점을 갖다 오늘에 되살리는 미래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양명시가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양명시의 기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대구 양명시라는 게 그냥 그대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취합된 각종 자료가 있는데 특히 이 한약 보존위나 한약국회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양명시에 대한 자료 조사를 자료수가 숫자도 나오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대구의 양명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기원은 한 가지 관점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몇 가지가 한 번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양명시는 지역의 한약자를 조정에 공헌하기 위해서 약실을 만들어서 발생했다는 이런
그런 관점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광어시장으로서 약시를 설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충 이 양양시가 제대로 만들어진 시대는 조선시대 효도농제였고 거기 자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한약재 수출에 의한 수요에서 발생합니다. 임진왜란 후에 일본으로 조선 한약재가 많이 수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양양시가 만들어졌다는 이런 관점이 있고 또 조선의 법규로서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 일환을 양양시가 만들어졌고 또 이거는 좀 경제학자들의 관점이지만 경제 발전 단계에서 대시가 형성되는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도시산업적 경제에서 국민경제산업적 경제로 발전한 형태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이 자연스럽게 시리적 특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경상도 옛날부터 약재 주산지였고 수은이 발달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와 국민시가 활성화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기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원도 그대로 다 양양시 용성의 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구의 양양시가 어떻게 용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찰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한약재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약재가 과거부터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려인삼이라는 게 해외에도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금 대외 국명콜이라는 코리아라는 게 고려인삼이 해외에서 유명이 되게 된 풍자와 고려인삼이 유명해지던 게 외국인들에게 코리아로 인식돼서 이게 오늘날 국명이 대외적인 국명이 되었듯이 우수한 한약재들이 다양하게 채취되거나 제조돼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한약재 산출이 양양시 활동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약의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약에는 일단 아무리 좋은 한약재도 활용하는 한약이 발전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조선 후기에서도 특히 임진왜란 후에 후진의 동의보감 이래 우리나라 한약이 아주 대중화되고 특히 조선 후기의 실학적 사고방식과 어우러져서 양반 유생들 상당수가 한의학교 공과에 실생활을 활용하고 의료적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국민 전반의 한의학의 점이 크게 넓어져서 이 한의학의 소비를 촉진해서 이런 것이 양양시 육성을 가져온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한의학의 수출입 규모의 확대를 줄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막부시대 홍천사의 교환 등 한일간 우호 설립 관계에 더불어서 일본에서 막대한 양의 한약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대구 양양시를 통해서 수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재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약재 수출과 수입 규모의 확대를 해서 이것이 양양시가 활성화되는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다음 네 번째로 행정의 지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구 양양시는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자율적인 시장이 아니고 처음 설치 단계에서부터 일종의 반거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반거시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조정에서 필요한 약재를 매입하는 반복 매장의 우선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인간적인 측면에 한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양양시를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품질도 약재의 대량 판별을 이루어져서 양양시의 거리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지리적인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구는 기본적으로 경상 강릉에 위치한 내륙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약재 생산에 아주 비중이 많은 경남이나 강원 지역의 약재를 집결시킬 수 있는 지리적 충기고 과거에 수산농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물류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육산농성보다 강을 통한 수온이 많이 중요했는데 대구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수산농성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다가 외국과의 일본과의 무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외관이라든지 물류통상 대일본 한약재 수출이 활성화되는 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양양시에도 아주 이점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 대구 양양시가 사실은 구한말 일제시대를 격추를 해나간 것이 완전히 계획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데는 몇 가지 세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1894년에 가공연장 때 일단 반부매상이 폐지돼가지고 반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이 폐지되고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매집하는 이런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명시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그 서양학이 도래된 것과 양명시에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한약을 갖다가 일본에서 민족 자본으로 보고 이 양명시를 용인주도하게 탄압정책을 지속한 부분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대구 양명시를 부산적으로 측면했었지만 대구 양명시가 그 해방후에 48년에 마지막 행시를 끝으로 통과를 보한 후에 30년 만에 1978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매년 신축제 행사를 개려해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약재 도매시장이 전국 최초로 개설되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정골목은 이 도매시장과 소매균이 복합된 형태로서 한약재 거리의 주도적 상권은 서울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문제들처럼 과거의 위상에서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대구 양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때 과거의 장점을 갖다가 많이 활용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한 과거에 대구 양에서 연상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약된 부분이 첫째는 과거에 우리나라 한약재가 우선하고 세계적인 한약 시장이 확대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현재도 적용시키면 현재 약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약재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수입 물량은 많이 늘고 수출 물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세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천연물 무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계 천연약물 무역거래 규모가 이미 150억 불 이상이고 날로 팽창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국에서 한의학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화해가지고 육성하고 막대한 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우리 주요 수출지였던 일본에 대한 수출도 급격히 줄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한의학도 소비 시장화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장 뭔가의 연체성이나 기술 대비 낙후성 등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약 유통과 물류에 있어서 대단히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세계적 기술적으로 관련하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어떤 영리 추구 사업을 맡겨줄 수가 없고 국가에서 한약을 수출 산업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어떤 기구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활성화하는데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가장 훌륭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육성하는 기본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과 연계된 대구시 방전, 대구 양명시 발전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한의학이 발전해야지 대구 양명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박태현 교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카드들을 충분하게 언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자료로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명시의 발전에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양명시도 영성하는데 중앙정부라든지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많이 작용되는데 현재도 대구 양명시가 과거의 한약재 물류유통 중심지를 균형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육성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한약재 유통 가공이라든지 규격화의 주요 거점으로서 대구의 한약재 도매시장이나 물류단지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으로 배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한약재 편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물을 갖다가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약 재배 단지를 육성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에서 한약 재배 육성 단지를 갖다가 지역 인근에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이것을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약품을 수출 약품으로 만들 수 있고 전국적인 수입 수요를, 지금 수입 약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한약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네 번째로 약재 물류평에 있어 대구가 가진 이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양양시의 용성 요인으로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단히 약재 거래 중심지를 살펴보면 서울 금동시장 지역과 충청도 지역, 충남 금산이라든지 천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보면 산지에서 저달의 약재 물류통과 수송성 이점을 가지고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려면 대구가 지향하는 부분이 물류유통의 중심 지역으로서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해가지고 대구 내륙 물류유통의 거점으로서 활용하면 대구 양양시를 활성화하는 많은 요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어떤 장점을 갖다 오늘에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구 양양시를 통해서 한방의학 인력 간의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구 양양시 물류유통 기능 회복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한방의학 인력이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한의사라든지 한약업사, 한약사, 한약재, 도수도, 소매상점 이런 사람들이 업무분담과 함께 서로 유기적인 공간대 관계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향후 많은 이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기존의 한약업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약업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약사가 배출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장 한약에 대한 이 유통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한약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전문적인 한약사가 내년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한의학 산업 시장과 대구 양양시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기대됩니다. 한의학사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방의학 어느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 한의사들은 한약의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학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의학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59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한약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약사가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저절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특히 각별의 관심을 가지고 잘 배분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이 양령시라든지 약정골목 한약 유통 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령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약업사나 여러분들께서 한약사가 앞으로 한약유통의 전문 인력으로 발전적인 후계 인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입지를 살리고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구 양양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인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양양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 양양시와 함께 대구를 한의학 중심 도시로서 활성화되는 두 가지 축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의 특화된 한방 의료 시스템과 한의학 공급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한의학의 저변을 넓히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방의료의 저변이 많이 확대가 필요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방 진료실이라는 공공의료 부분이 사실 취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건소, 각구 보건소의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 진료실을 활성화하고 이 한의학 인력을 단순하게 진료 사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에서의 한의학 의료에 대한 인식을 보양시키고 저변 확대하는 다양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의학의 저변이 넓혀질 수 있을 때 이 대구가 한의학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하나의 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대구 지역에 특화된 임상치료 모델 개발과 홍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한의학 중심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의 큰 강점을 이미 대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통 양령시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한의과 대학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서 한의사 밀도가 높다는 걸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구가 특화된 임상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대구를 한의학 도시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런 광고에서는 특정 질병 중심으로 특화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한의학 중심 도시로 전체적 이미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번과 2번 하나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안에서 대구를 한의학 중심 도시로 전체적 이미지업 하는 방안에는 한의학 산업 육성이라든지 한방 의료 산업 육성이 다양한 부분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재영 교수님의 자료 40페이지에서도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양방 의료인 및 연구 인력의 상호 이해 증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양방 의료인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전제되어야지 협진이라든지 앞으로 특화된 의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66페이지 참고하시면은 지역에서 한양방 의료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과대학이라든지 지역 의료 인력단의 교육 이런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양방 의료인들에게 한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방 의료인들에게 양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한양방의 협진 연계를 통한 특화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로 간의 협력 관계라든지 상호 이해에서 발전해가지고 협진 연계를 통해서 좀 특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협진 체계를 도입하는 기본적인 안은 다음 형태로 둘 수가 있는데, 한의원 의원급, 한의원 병원급 이런 의료기관 협진을 둘 수가 있고, 한방병원 병원급, 한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협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눠서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진료기관의 한의원과 한 양방 의료기관의 상호 협진 유닛 구축을 통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대해서는 로컬에서 개원이와 개원이 사이에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로컬 유닛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테마를 선정해가지고 서로 보건학적 관점에서 의료 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역 내 임상병리과 및 방사선과 의사와 한방의료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로컬에서 할 수 있는 협진 유닛이 기본이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발전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2차 진료기나 병원급에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1차 진료기관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공사로 한방병원을 설립해서 특정 질환을 선정 집중치료 연구하는 이런 방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정희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이미 대구의원의 부속 한의원이 설치되고 이번 7월 7일날 개원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돼가지고 단순히 경영 수지를 개선해야 목적이 아니고 한양방 의료가 협력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보다 경쟁력 있고 특화된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자세한 말씀 언급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양령시가 활성화는 단순하게 관광 자원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중도매 위주의 대단히 한약 물류 유통의 전진기적으로 육성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류 유통 기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대구가 한의학 도시로서 인식이 높아질 수 있고, 이와 연대해서 보다 특화된 한의 의료 시스템 모델을 지역 한의사들이 개발하고, 또한 지역에서 한의학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대구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돋보이는 한의학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 이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약계 발전과 대구 양령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신전희 이사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온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이런 그 연대를 거치면서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지나간 그 필름들이 한 30년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180도 방향의 노래소리를 바뀌니까 저희가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시는 한양협회 회장님과 관계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약전골목 이 얘기를 한의사를 대표해서 이 얘기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뜻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약전골목이라 하는 이것을 저희들은 그 약전골목이만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납니다. 어떤 면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이 귀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나 앞에 두 논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지금 앞에서 양령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나 거기에서 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령시 활성화를 하자.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하자, 전문인을 어떻게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얘기는 저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싶고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대구 중국문화원에서 대구 이야기라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되는 책인데 1907년부터 1930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에 양령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구 양령시는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에 적혀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양령시라고 하면 다 안다. 그런데 대구라고 하면 모른다. 그래서 양령시가 있는 대구라고 하면은 양령시, 대구라고 하는 걸 안다. 이런 쪽입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령시라고 하면 모르고 대구라고 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때의 얼마나 성행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 보면은 농동은행을 만드는데 출자했는 액수가 3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 하나 출자하는 돈, 설립하는 돈의 3배가 여기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구 양령시 그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권병탁 교수님이 글 썼는 걸 거기에 보게 되면은 대구 시민 인구가 100만일 때에 양령시에 170만이 다녀갔다 하는 보도 나옵니다. 그 양령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 다음에 없어졌다 하는 것은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더 하지 않겠어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앞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78년대부터 이 얘기가 여기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쓰면서 저희 글 쓴 사람도 아니라 글을 쓰면서 저희 생각은 그래서 도대체 약정공목이 뭐냐, 양령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알아야 얘기가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본자 제일 목표가 한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한의학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들은 생각해 봤어요. 약전 골목이라고 했을 때는 양령시가 열리던 그 시장터를 약전 골목이라고, 양령시라고 하는 것은 양령시가 약전 골목에서 1년에 2번씩 열리는 그 기간을 양령시라고 한다. 저희는 그렇게들 이제 알고 저희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이라고 해야 돼요. 한의학, 이와 양을 같이 얘기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약과 한의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하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약전 골목이라 한 골동품 하나만 가지고 있네. 늙은 사람들이 골동품 웅덩이고 지금 앉아있는 현상이 생겼다. 그런데 한의사들 쪽에서 보니까 엄청난 인재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영리하시고 또 복연하시고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되니까 이런 있는데 약은 어디 갔느냐. 지금 한의학은 어떤 의미에 영양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수레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 수레바퀴는 커지고 튼튼해졌는데 한쪽으로는 다 삐뚤어져 가서 지금 갈아 끼워도 안 될 정도의 위치에 왔는데 이걸 끌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 삐뚤어져 가는 이 수레바퀴 한쪽 바퀴를 옳게 갈아 끼워야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우리 목표 지점을 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한쪽 바퀴를 어떻게 끼우겠나, 여기에 정말 이 얘기가 하는 것이 100가지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는 저희가 얘기할 제도 못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저희가 되게 상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쪽에 약쪽에 얘기하면 조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약을 한번 만져보자. 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고민을 같이 하면서 과연 약을 누가 맡아야 하며 이 약을 맡을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 기둥을, 이 바퀴를 튼튼하게 갈아 끼울 분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앞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전문 인력이 한약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내년에 30-40명 정도 이제 예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글을 읽어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몇 년 후에 나오는데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한약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중간 계층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옛날부터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으면 손자가 있어야 돼야 그 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한약은 할아버지는 있고 손자가 생기고 아버지가 없는데요. 그 한 집안에 족보록에서는 볼이 있다 이 말이죠. 한 볼을 몇 굴 정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을 딱 치고 그 밑에 누구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족보를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만들어야 할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약에 대한 주제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서 그 앞에 두 분은 논제는 거의 얘기하시는 것이 한약 유통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침 한약 문화 쪽의 얘기를 좀 더 거기에 첨부했으면 싶습니다. 약점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약과 유통도 있고 한약 문화도 있습니다. 그 한약 문화는 지금 양령시 보존위원회에서 22년간 대구 시민축제 일환으로 지금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떤 행사를 했다 하는 건 저희들 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양령시 보존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드렸다. 이 뒤에 이 연보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령시에 대한 문화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골목 문화 행사에 제가 나갔다. 그러면은 이 골목 문화 행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바깥 세상 쪽으로, 대구 시의 문화 쪽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쪽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박물관 우리 밑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시와 양령시 주체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시관을 어떻게 하면은 박물관을 만들까? 그리고 지금 일본서 많은 관광객들이 하루 10여 명씩의 일본 관광객들, 이 사람들인데 어떤 관광 상품을 나눠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한 같이 한약재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16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한약 도매를 맡으면서 모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정확한 통계고 경락 통계라서 한약 시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통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난다 하는 정도로 약점 골목에서 알고 있고 약의 진보를 잘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양녕시 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는 양녕시에서 한약의 도매시장에서 맡아서 보고 있으면서 물량은 적지만도 지금까지 한약 시세는 우리나라에서 통계에 정확한 다른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물량도 여기에서 오는 것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한약 유통을 위해서 소규격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하느냐, 여기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가 서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약정골목 현재 기능을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정골목에는 지금 한의원 20개소와 한약방 50세개, 한약 도매상이 76개, 인삼사가 20개소가 있고 그 위에 관련 업계가 거의 한 80여 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85년도에 저희들이 그 한의원이 85년도에는 33개소 있었고 기업비가 23%였습니다. 대구 시내에 대한. 지금은 평균 연령이 한의원 평균 연령이 52세고 시내 기업 평균 연령이 37세보다가 많이 높게 나타나 있고 지금은 20여 명이 여기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의원 통계를 봤을 때 양녕 쪽에 세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쪽에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한약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85년도 약정금에 44개소 개업하고 있었으나 88년도 33개소가 영업하게 되었고 그래서 73개소가 늘었으나 현재는 자연 감소로 53개소가 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60세가 되었다. 노인화 되고 가고 있고 21년간 양녕시 행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출장을 너무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서 계속해서 양녕시 배우를 탈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99년도 시기에 한약업소 관련 현황이 꼭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약 도매업이 있습니다. 92년도에 한약 도매업에 구성해 한약의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하는 85년대 88개 급소가 지금은 76개소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한의원과 한약방이 없어지는 그 숫자보다도 많은 급소가 도매업을 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양녕시 계승하는 것이 한약 도매업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사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약 도매시장은 거기 참고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가서 비교할 수도 없고 단지 여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대구시에서 출자를 하고 있어서 이건 농안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 지어낸 거는 37억 원이 대구시에서 지었고 우리가 설계비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도매시장은 중도매인 전국 공포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하면은 중도매업이라야 지금 한약 도매시장에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서울, 대전, 경남, 충남 이렇게들 나열되는 것은 전국에서 여기에 물건 사러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한약의 운영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조합이 있습니다. 양녕 수출입조합인데 이 수출입조합은 그전에는 이 수출입조합이 서울과 부산에만 있었고 대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조합 세운 것을 저희들이 큰 과제를 삼고 87년도에 저희 수출조합 세워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연간 매출이 10억 정도 되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북한, 베트남 여러 곳에서 상당히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약 문화 도적 발전이나 이러면 사람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양녕제를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정도 들고 지금 자금 조달하는 것은 대구 광역시가 양녕시 행사만 위해서 800만 되고 중구청에 300만을 내고 문대지급금 3천만이고 보험법인이 6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올리어 기준 쪽의 이해입니다. 양녕시 전시관은 지금 양녕시를 행사를 하면서 일일이 짝을 내고 이래 하는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상위시장에 계실 때 양녕
양령시 전시관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는 유인물로 개선하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대구시에서 6천만 원을 보조해주고 인해서 인건비를 들어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시관 투자는 건물과 이 대지는 37억이 시에서 부담했고 외유 전시관 이전비는 1억 5천이 시에서 냈는데 본 법인에서 내는 것은 이제 유인물 구입비 1억 8천과 전시관 건축비 5천만 원, 전시관 출입금을 내는 게 2,500만 이래서 저희들이 2억 5,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이거는 농담 시에 기부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자금이 전혀 아닙니다. 약정은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약 유통관광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쪽에 저희가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금 80년대까지는 한약업체가 한약방 하는 사람들이 유통을 담당해 와서 모든 것이 유통을 했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그 한약업체 고령화되면서 한약범의 상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한약방은 59세나 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통에 거의 다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연돌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한약방을 종사한 사람들이 종사 연수가 총 32.5년, 양령시내 기업 연수가 22.7년, 선대의 10개소, 자녀가 기업 7개소 이렇게 해서 한약이 계속해서 이어서 노하우를 전개시키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업사,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25년이나 된 후에 양령시 기업을 하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년이라 하는 가까운 세월 동안 한약을 수확해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약정 골목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여기 잠시 3번에 약정 골목 한약을 경영한 사람 평균 나이 32년이고 평균 25년이나 한약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전문가고 어떤 얘기 한약의 진도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만 있다면 적어도 아버지 되는 대를 지금 약점 골목에만이라도 얼마나 숫자가 어떤 방법이 채워져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한약재 수입과 수출 그리고 지금 한약재 도매시장 운영하는 것을 바뀌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3번을 얘기했습니다. 그 인력 전문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약업사 시험이 지금까지는 약은 법은 있으나 시험에 안 들어서 그걸 조금 손질해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했나 단지 그러나 몇 명을 돕는데 몇 명을 선발하는데 그런 쪽 하고 약을 한약사가 배출되게 되면은 한시적인 법으로 해서 몇 명 배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몇 마디 해왔습니다. 한약, 그 다음에 이제 양령시 한약재 도매시장을 최대로 활용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전국 한약 시설을 이제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정부의 통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줬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의 한약 도매시장 대표를 한약 수급 조절위원으로 선정해줘서 적어도 한약 수급 조절하는데 착오가 없어서 국산약이 많이 있는데 중국약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국산약이 지금 한창 비싸서 재배를 하는데 재배를 해서 봄 씨앗을 뿌려가 비싼 씨앗을 사가지고 봄을 뿌리면 그것이 통계가 잘못되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기 전에 조절위원회에서 조절을 잘못하면 그만 수확할 때쯤 되어서 외국산이 막 넘쳐들어가지고 국산이 독박되는 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한약을 부신해서 쉽지 않은 결과를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최소한 줄이려면 지금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적어도 도매시장 대표를 넣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이고 아까 전원자들 말씀하신 대로 국한약산을 반입했을 때에 무질서하게 그냥 경쟁을 붙이지 말고 한약재 도매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더 잘하시면 북한 약이 아닌 약이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금을 노출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게 거리가 어딜 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을지 않아요. 그러면 통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한약 휴게품을 만들고자 한약재 도매시장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정화하고 품질이 좋다 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매인들이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 좋은 거를 양령 한약재 도매시장의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여기에다가 한약 특격화되는 공장을 만들게 되면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쉽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3년 전에 저희가 시에다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만 3층에 4층을 한층 더 져서 여기다가 지금 제약회사 만들어서 약을 화장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 돈을 내보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안 된다는 답을 얻고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물류 쪽에는 말씀을 드렸고, 양양시 축제는 지금까지 21년간 했으나 약점 원목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을 좀 더 큰 행사, 대구시에서 볼거리가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원이 몇 안 되는 회원들이 지금 양양시에 투자한 돈이 16억 가까이 투자한 것에 의해서 고령화되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원래 고심을 하다가 99년 1월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의사회와 한약도매회 회장이 정식 공고를 내서 각 1년씩 추천받아서 이사를 선임해가 앞으로는 이 양양시를 약정골목이 아닌 약정골목 밖에 있는 누구라도 약정회원에 되어서 양양시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양양 한약 문화를 키우는 데에 회원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의원과 한약업사 두 분의 영입한 이사분들로 중심을 해서 올 봄에 약초꽃 축제 했을 때는 성공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사로 영입함으로 인해서 화합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양양시 축제 행사는 99년이고 1억 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 중에 다 합치면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저희들 법인에서 저희들이 수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비를 내거나 그러면 행사를 내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이 지금 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을 마감하고 천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관광 상품들이 저희에게 유통질서도 높게 잡고 이렇게들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자면은 세계적인 그 한약 박람회, 한약에 대한 꽃축제랄까 이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 여담이지만 그 전에 몇 년 전에 서울 저쪽에 꽃 박람회 할 때 가보니까 외국 꽃만 갖다 놓고 박람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 꽃, 우리 약초를 갖다 놓고 박람회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라고는 별로 저희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을원에 가서 양양시 회관을, 양양시 전시관을 한약 관광시키자. 이것은 지금 당장에 몇억 몇십억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도 조금 필요한 대로 현물을 사서 조금 시설 늘려서 그런 단계에 가서 가루가 만들면 좋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갖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투자해서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아마 예산관이 없지 싶어서 올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해보면 상징물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게 되면은 그쪽 분위기에 맞는 어떤 상징물을 세워놓은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양양시 350년 전통이 있다 하는데 여기 와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라도 만들어줬으면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런 상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은 자연 생태계 한약 식물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 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대곡동에 식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저 식물원은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한약식물원이라는 한약자를 붙여서
팻말을 한약 쪽으로 그 식물 그 명찰을 붙이면 한약 식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몇 번을 건의했는데 시측 답변은 그거는 새로 방구 식물은 한약 식물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욕심 같으면은 그 식물은 한약 식물에 대해서는 참 좋겠다 막 그런 쪽에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더 문제되는 것은 한약재 도매시장에서 지금 초창기에 16년 전에 120가지가 상정되었는데 지금은 80가지를 줄었습니다. 그러면 40가지가 어디 가느냐? 이게 수입품으로 대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입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외양, 석창품, 백질이나 삼등 같은 거는 지금 씨앗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약방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삼등이 삼통 수입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국산이 있답니다. 그런데 영천 쪽에서 국산이 난다는데 그 정도로 지금 됐으니 슬프게 한의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약품들이 거의가 다 국산이 없고 당연히 수입하는 걸 알고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없어진 40가지 아니 없어진 40가지 더 없겠지요. 상장되는 것만 40가지니까 이것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 걸 아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중공 쪽에서 식물 전쟁에 우리 식량 전쟁이 아닌 한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몽땅 중국 쪽에 목이 메여가지고 약을 갖다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국산품을 이용해서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안 나는 약점은 자꾸 찾으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에 상백피가 한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상백피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한의원 쪽에 상백피를 번냈어요. 국산 상백피가 또 하니까 있느냐고 상백피가 있다고 이래서 상백피가 지금 상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상장되고 있습니다. 제발 없는 약을 자꾸 놀락하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채취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자가 국산이 지금 거의 멸종되고 없습니다. 수입품이 700을 하던 게 5,000원 합니다. 지금 수입하는 원가 5,000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 5,000원 되면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국산 찾으세요. 그러면은 채취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서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이 생태식물학 식물이 필요하다. 관광도 되고 또 재배도 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 것을 찾는 그러한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 인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약정 골목은 누가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을 충분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 박물관을 만들자. 그리고 상징물을 만들자. 그리고 양녕시가 옛날 정성을 찾아서 대구 경제를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관광 상품도 되고 유통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미 저희 세대는 끝났고 한약업사는 이제 뭐 더 할 능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막내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전에 저희들이 매일신문사 12층가에서 좌단회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같은 심정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정골목 전문 우리 한약업사가 58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후에 88년도 30명이 들어와서 평균이 낮아졌다가 지금 59세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때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약정골목 막내이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막내의 뒤에는 누구나 다 모릅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이 하소연에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골목이 봉을 다는지 골동품을 누구한테 주긴 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겠냐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이 골동품을 정말 우리 손으로 줄 수 있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원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좀 배양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는 마치고요. 잠시 장례 정돈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